오늘부터는 새로운 분과 홀인원 코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로 함께해 주실 이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9시 반에 아침반을 지켜주시다가 저희 오후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워낙 수익률로 화답하고 계신 분이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상 잘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1장부터 시작해주고 있는 힌트 찾아볼 텐데요. 거래대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 리스트 먼저 확인해 보시면 오늘 굵직한 종목들 들어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삼성 SDI가 들어와 있고요. 신규 상장주 제약바이오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꼽아주신다면 어떠한 포인트 짚고 가야 될까요, 위원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전고체 배터리의 날이었죠.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일정에 대한 확정을 지으면서 이제 인터 배터리에서도 발표를 좀 많이 나타낸 그런 구간이죠. 2025년 46파이에 대한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나타냈고, 사실 그거보다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전고체 배터리가 언제부터 양산이 가능한 것인가, 삼성 SDI 기준으로는 2027년,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2030년부터 양산에 대한 그 드라이브를 상당히 강하게 걸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삼성 SDI가 12.5% 정도까지 상당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약간 좀 작은 종목들 아니면은 중대형 종목들에 대한 상승도 상당히 강했지만, 오늘 삼성 SDI가 이제 60선에 대한 돌파를 나타낸 이런 자리, 그리고 그동안의 하락에 대한 것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장대 양봉을 보여준 자리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 담아서 셀 쪽의 움직임에 조금 더 기대를 거세요? 아니면은 2차 전지 내에서 순환매 관점으로 여전히 보시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셀 쪽에 대한 이제 저가 매력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개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력도에 더욱더 중점적인 역할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약간 전신형제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대장주에 대한 흐름에 더욱더 주목도를 높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대금에서 주고 있는 힌트 먼저 찾아봤고요. 2장으로 넘어가서 거래량 실린 종목의 리스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상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 많이 눈에 띕니다. 폴라리스 AI 어제에 이어서 상단에 나와 있고요. CCS 계속해서 초전도체 테마 가진 아센디오까지 올라오고요. 엘컴텍도 확인이 되네요.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의 거래량을 싣고 움직였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전체적인 특징 보셨는지, 그리고 꼭 이 종목이 리스트 안에 아니더라도 오늘 거래량 싣고 움직이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신 종목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에서 상위권에는 완전 상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CXL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 오늘 네오셈, 그리고 엑시콘,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중안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엑시콘이라고 하는 종목, 오늘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터치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을 하긴 했지만 양봉의 16%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시콘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제 CXL 그 테스터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삼성전자가 하반기의 상용화에 대한 것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지금 HBM이 국내 시장에서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구간에서 새로운 메모리에 대한 동력, CXL에 대한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포스트 HBM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가 지금부터 눈치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전고점에 대한 오늘 22,600원 정도로 마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22,000원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 딱 선을 좀 그어 보시면 이전 있었던 1월 초 그리고 1월 말 정도에 있었던 2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산업이 아직 개화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관련 주들에 대한 흐름, 저는 더욱더
가속화되는 이 기술에 대한 향연에 조금 더 심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실린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어느 정도의 추세만 지켜준다고 한다면 조정 시에 계속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도 되는 시장으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눌림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한숨을 쉬고 한 템포 땀을 식히고 갈 수 있는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엑시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한 템포씩 쉬어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더 잘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흐름 더욱더 강한 상승으로 보답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워낙 든든한 수익을 챙겨주신 바 있어서 기대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눌린 종목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잠시 후 AS 마감 이후에 그리고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시장 마무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흐름 엇갈린 채 마감 대기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폭은 크게 만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 공세 거센 하루였네요. 잠시 후 다시 볼게요. 7월 목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칠일장에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은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다만 파월 의장의 입에서 추가적으로 아주 매파적인 시장이 싫어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가파르게 오른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한 제약바이오 그리고 어제 강한 쪽에서 반도체는 일부 쉬어감 그리고 일부에선 연속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쌀 쪽에서 이치전지가 오랜만에 전고체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임 나왔다라는 점 역시 특징으로 오늘장 잡아볼 수 있을 듯한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종목별 장세 그 뉴스에 따른 영향력 깨끗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양대지수 마무리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는 대다수의 시간을 상승권에서 보냈습니다만 큰 폭의 동력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반도체 그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빨간불이 조금 더 커지면서 위쪽으로의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0.23% 플러스 2647선에 코스피 지수는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오전 고가 그리고 많이 꺾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860선이 오늘 저점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저점은 그래도 지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특징. 어제 시총 상위주 가운데 제약바이오의 힘이 좋았는데요. 오늘은 다소 힘 빠진 모습, 수익 챙김이 바르게 나타났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 상황 좀 빠르게 보도록 하죠. 위클리 만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선물 옥션 만기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장에서 있다라는 이벤트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쪽에서 오늘 3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 업종 매도였지만 그나마 자동차는 선전해서 매수 우위 소폭이지만 기록을 했고요. 대다수의 물량 IT 쪽에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래에 연속된 외국인의 매도세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2월 들어서 계속해서 잠시 매도한 경우도 있었지만 연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줬던 시장이라서요. 어제도 오늘도 3천억 원대 매도세 보였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3거래 연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입니다. 외국인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3거래는 매수였는데 돌아선 모습이고요. 기관과 같은 경우는 2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매도세 보이고 있는 현황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는 그래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330원 선 장중에는 좀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1330원 선 아래에서 결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1320원대 안착은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용지표 어느 정도 예상 수준에서 나와줬고요. 향후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나오는 22 쪽에서의 금리 결정 그리고 코멘트까지 역의 환율 꼼꼼하게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종목도 짧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지수 방어 종목으로 현대차, 기아, 자동차가 꼽혔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3%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가보면 삼성 SDI가 12% 넘게 오르면서 셀 쪽이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전고체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이 양산 시기에 조금 더 시장 반응한 모습 보였고요. 장중 조금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승으로 1% 이상의 오름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빨간불이긴 하지만 큰 동력은 가져다주지 못한 상황이고요. 알테오젠부터 어제 강하게 올랐던 제약바이오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 보였고요. 엔터도 오늘장에서는 쉬어가는 패턴, JRP 엔터 4% 가깝게 내렸다라는 점까지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쪽에 흔들림이 좀 많이 심화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부담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오늘장 특징 들어볼게요. 어떤 포인트에 우리는 위원님 주목해야 될까요? 오늘장 한 줄평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변동성 확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지금 현재 AI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은 굉장히 큰 호재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성장에 대한 동력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반도체 섹터 안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낸드 시장에 대한 확대, 회복에 대한 니즈까지 굉장히 강하게 잘 보여주면서, 가장 큰 빈집이라고, 수급 빈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 이것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그리고 지속적으로 벌써 수출 데이터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1월달, 2월달 반도체가 국내 수출 데이터, 수출에 대한 것을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낸드, 메모리, 그리고 휴대폰 시장까지 더욱더 개선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이제 회복 속도, 이 속도에 따라서 지수적인 움직임, 그리고 매력적인 모습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더욱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특히 오늘 같은 시장은 특히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몰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반도체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고 있었던 종목들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 이 소화를 거치는 구간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힘든 구간일 수는 있지만 약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면은 그 구간은 반드시 나타나야지만 더욱더 큰 상승으로 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도체 섹터에 대한 국내 시장에 대한 주도 섹터, 주도 산업으로서에 대한 면모를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탑2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동력, 더욱더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발빠르게 AS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 시간에 럭키세븐으로 저희 여러 가지 종목 주고 계신데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60% 가까운 상승률 보인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 어떻게 할지 일단 궁금하고요. 오늘 필 에너지 움직임 나와서 필 옵틱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짧게만 저희 전략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2월 8일 날 추천을 드린 이후부터 다시 한번 강한 상승, 오늘 38,800원을 찍으면서 시장에서 두각도를 좀 잘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60% 정도에 대한 상승, 어떻게 본다면 디자인하우스와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이 IP, 지적재산권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전에는 파운드리, 약간 팹리스가 뒤처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팹리스 기업들과 디자인하우스들에 대한 실적 개선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이고 그런 산업에 대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이후에 음봉 전환 그리고 5일선, 11선에 대한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저는 다음 주 더욱더 강한 상승력으로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높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필 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7일 날 추천드리면서 가격적인 매력도 한마디로 9,720원 정도에서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급등 전에 선취매에 대한 먼저 사놓고 대기를 타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침랩 기술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시장에서는 뭐 CMP라든지 EUV라든지 이후에 이제는 유리기판에 대한 니즈 그리고 자회사 관련된 종목인 필 에너지가 오늘 상한가 안착을 보이면서 필옵틱스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과열 예정에 대한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것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윗선에 대한 14,000원에서 15,000원 돌파하는 그 구간에서에 대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 기대감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두 자릿대의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라서 추가적으로 좀 AS 빼놓을 수가 없어서 진행해 봤습니다. 새로운 종목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슬쩍 봤더니 와, 더 보시는군요. 오늘 놀라실 것 같아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제가 방송에서는 처음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종목명 두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어로 종목 중에 하나네요. 네. AI 가속기의 핵심 이제 소재 중 하나인 동박 적충망이라고 하는 것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소재 시장에 대한 확대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플러스적인 측면으로 지금 현재 PBR 구간으로 0.7배에서 0.8배 정도 수준, 한마디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 자리는 107,900원 정도에 대한 자리로 11만 원 돌파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후에 잠깐 쉬는 구간 이후 다시 한번 재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시초가 그리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2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9만 원을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만 원을 먼저 돌파하는지가 그럼 일단 관건이 되겠네요,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두산 오늘 장에서 저 PBR 종목 가운데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해 줬는데요. 추가적인 이야기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스토리라인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홀인원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 위원님과 함께 할 테니까 이 시간 꼭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의 추천주 두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MT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마지막 코너 함께 했고요.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코스닥에 힘이 없었는데요. 보다 힘 있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